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요, 바로 짜잔, 소설 독해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시는 시퀀스다. 그쵸? 이야기했죠. 오늘은 시와 소설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소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핵심은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와 소설의 차이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시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한 장면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면 쭉 이어가는데 여기서 여기만 딱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보는 거죠. 여기에 확대시킬 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기엔 당연히 감정, 그쵸? 또 배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축적 어휘, 이 비유로 표현하는 게 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 이 소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다루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추가가 된다기보다는 그나마 좀 빼는 게 바로 감정. 요 부분들이죠. 요 부분들. 그리고 시점이 바뀌기도 하고요. 가끔씩. 이런 식으로. 대신에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대화가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시에서는요, 여러분들, 시에서는 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의 감정 위주로 서술이 되지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화가 들어가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줄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크게 보면 시와 소설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또 다른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분량이죠, 분량. 그쵸? 소설은 길어. 맞죠? 그 시는 짧아.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저희가 다 모두가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시와 소설을 나누고 또 내가 어떤 거 중점을 볼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문제 풀 때 계속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독해를 한번 해볼 것인가를 나눠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소설은 우리가 흔히 고전 소설이 있고, 그리고 현대 소설이 있어요. 그쵸? 자,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기억할까 모르겠네. 주제가 정해져 있다. 그쵸? 어떤 게? 시와 소설. 그쵸?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와 소설의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도 또 어떤 배경일 때는 이런 주제들이 많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혹은 예상하고 한번 보면은 그나마 파악이 많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고전 소설과 현재 소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뭘까요? 장면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문제를 풀 때 많이 느낄 거예요. 보통 자주 하는 질문이 형, 저는요 고전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많이 해요. 보통 현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형, 저 고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대소설을 접할 때는 사실 분량은 현대소설이 참 많을 때가, 사실 현대소설이 많을 때가 아니고 더 많죠, 분량은. 그런데 현대소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안 해요. 고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얘기했듯이 장면의 전환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전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모든 예술은 다 이 감정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들. 감정. 우리 서양 미술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서양 음악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어떤 내 작품을 보는 사람의 감정도 있겠지만 내 글을 쓰는 사람의 감정을 이 작품에 반영시켜서 어떤 이야기를 사회나 보는 사람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현대로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전 소설에서는 사실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고전, 현대 보면 감정의 표현은 고전은 적어요. 그런데 현대는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굉장히 길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건이 전개되는 내용은 고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현대는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문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지문에다가 글을 실을 때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조금 실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당연히 감정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됐죠? 그런데 사건도 많아봤자 한 사건. 이렇게 중심으로 가요. 근데 고전 사건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설, 어떤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어요. 깜짝 놀랐어. 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신라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당나라 갔다가 와가지고 뭐 유학을 전파해서 와가지고 뭐 왕을 만나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 이 소설 아주 고전 소설. 이름을 까먹었다. 요거. 그러니까 고전은 여기에 수많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요. 그런데 여기서는 현대에서는 한 사건도 아니야. 어떨 때는 그냥 하나의 장면을 바라보는 글씨의 심경이 막 이만큼을 잡아먹어. 그렇죠? 이러면은 땡큐죠. 문제 풀 때는.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아직 문제는 안 다룰 거예요. 다음에 다룰게요. 자, 요거 이야기 됐죠? 그 다음에 배경. 배경의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고전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배경이 여기서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배경의 설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올수록 배경의 설명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주로 한 배경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읽기가 좀 편하죠. 어떻게 보면. 자, 이해됐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아까 말했듯이 대화.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 대화가 많으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거를 좀 대화 많으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화 많으면은 편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부담스럽다고 하는 친구들은 좀 글을 더 읽어봐야 돼. 글. 알겠죠? 글 읽으라고 하면은 또 막 무슨 어려운 책 있잖아요. 뭐 사이언스지, 신문 이런 거 읽지 말고 진짜 쉬운 소설책 있어. 소설책 아주 쉬운 거. 막 용 나오고 호빗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우거 나오고 그쵸? 이런 거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보면요 굉장히 글이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국어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책만 많이 읽어도 이 글을 읽는 법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대화는 굉장히 빨리 읽어야 좋아요.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파악이 잘 되고 감정 전달도 더 잘 되고. 알겠죠? 머리에 그리기가 그만큼 쉽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대화가 참 많아요. 그런데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대화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전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감정이 많이 없죠. 그쵸? 이야기는 엄청 많아. 배경도 엄청 많아. 자주 바뀌어. 사건도 자주 바뀌어. 대화 많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악하고, 그쵸? 밑줄 쳐야 될 게. 밑줄을 그어야 할 게 많은 거죠. 현대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쭉쭉 빼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일단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 하나만 자세히 알아놔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고전과 현대, 또 소설, 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한번 문제로 넘어가서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